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뭘 또 바꿔야 될까요? 자, 생각 바꾸고, 몸 바꾸고, 말을 바꿔야죠, 말.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똑같은 말을 10,000번 하면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미국에서는 어떤 의사가, 정확하게 어떤 의사라고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책에서 봤던 걸 소개합니다. 고혈압 환자들한테 하루에 10번씩 나는 혈압이 80에서 120이다 소리치게 했어요. 나는 혈압이 80에서 120이다. 나는 혈압이 80에서 120이다. 놀랍게도 몇 달이 지난 뒤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이 말을 하면서 뭘 하느냐?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의식을.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의식을 해요. 어떻게 해요? 조금 싱겁게 먹어야지.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그리고 호흡을 할 때도 좀 길게 깊은 복식 호흡을 해야지 의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많이 몸을 좀 움직여야지 의식을 하는 거죠. 의식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식의 힘이 크다고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10번씩만 하게 해도 효과가 생길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 뇌라는 놈이요. 진짜와 가짜 말을 구분 못한다. 사실과 이게 가짜를 구분 못할 정도로 우리 뇌는 그렇게 생겨먹었거든요. 그래서 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성뇌가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본능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뇌가 무식하거든요. 그래서 가짜로 웃어줘도 좋아하는 게 뇌다. 가짜로 웃어줘도. 그래서 여러분 집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여자분들은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한번 웃어줘 보세요. 겉으로는 뭘 웃기로 웃어 이씨.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자,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엘마 게이츠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아주 재밌는 분노의 언어라는 실험을 했는데 말을 할 때 평상시 말을 할 때 나오는 침을 분석해봤더니 무색의 침전물이었어요. 무색. 그런데 사랑한다든지 긍정적인 말을 할 때는 핑크빛 침전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막말이라든지 욕을 한다든지 막 분노의 말을 했던 걸 그때 나왔던 이제 입김을 이게 고체로 만들어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놀랍게도 갈색 또는 밤색의 침전물이 나왔어요. 그 침전물을 쥐한테 먹였더니 5분 만에 쥐가 죽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코르티솔 같은 독극물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언제요? 분노할 때.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막 분노해가지고 1시간 동안 분노해. 1시간 동안 분노할 때 나오는 그 입김, 콧김을 다 모아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그 코르티솔 양이 80명을 즉사시킬 수 있는 거다. 우리 몸에서 뭘 만드는 거죠? 독약을 만든 거예요. 독약을. 그래서 그 유명한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한꺼번에 했던 사람이죠. 지금 나이가 좀 들었지만 지금도 일본에서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몸은 제약공장이다. 제약공장이야. 우리 몸에서 못 고칠 병이 없다. 못 고칠 병이 없어.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몸에서 제약공장이 됐다가 독약공장이 됐다가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제약공장이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 제약공장이 되고 반대로 분노의 말을 하면 어떤 독약공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 그 화를 계속 내는 사람 보셨어요? 왜 화를 계속 못 낼까요? 힘이 딸리니까. 어떤 의미에서 딱 맞는 말이에요. 지가 죽어요. 지가 죽어. 그래서 대부분은 분노라든지 감정 폭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심리학자들 얘기 들으면 우리가 화가 날 때, 이렇게 화가 날 때는 이게 15초 만에 화가 절정이 나요. 15초 만에. 여러분 화가 갑자기 나던가요? 천천히 나던가요? 갑자기 나죠. 이쪽은 천천히 나죠. 화가 갑자기 나, 화가. 갑자기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이 화가 얼마나 가요? 얼마나? 얼마 못 가. 얼마 가느냐? 대개 15분이면 다 소멸된다. 15분이면. 그래서 화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놔두면 돼. 놔두면 소멸돼. 여러분 남편이 화났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냅둬. 맞아, 냅둬. 냅두면 돼. 고객이 화났어. 어떻게 하면 돼? 놔두면 돼. 그러면 지가 살려고 15분이면 다 화가 풀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가지고 계속 화를 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가 죽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화를 그렇게 스스로 해체하도록 진화했다. 왜? 살기 위해서. 제가 재밌게 진짜로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 강의 들었던 분 중에 한 분이 남자분인데 진짜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이렇게 화를 내면은 계속 낸대. 그래도 안 죽는데 아직. 아, 왜 그럴까요? 그러더라고.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제가 갑자기 쉬는 시간인데 이유를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가지고 놔두면 화가 풀린다고 했잖냐 이러더라고. 그런데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당신 아내가 이렇게 화를 내가지고 놔두면 화가 풀려. 이렇게 풀리고 있는데 당신이 다시 건드렸을 것이다. 또 풀리고 있는데 또 건드렸을 것이다. 또 풀리는데 또 건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 얘기가 건든 적이 없다. 건든 적이 없다고 끝까지 우겨. 딱 그놈을 보고 내가 바로 이렇게 말했어. 당신 존재 자체가 건든 것일 수도 있다. 존재 자체가 건든 것일 수 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보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거든. 존재 자체가 보기 싫을 때가 있다니까요. 또 도와주시잖아요. 밥 먹는 것도 보기 싫다잖아요. 아까 마음 얘기했지만은 이 마음이란 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달마대사 얘기하잖아요. 달마대사가 지금부터 1600년 전에 마음이여 넓을 땐 바다와 같고 좁을 땐 바늘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밥 먹는 게 항상 미우면 못 살지. 그렇죠? 이쁠 땐 또 이쁘잖아요. 뭐 돈을 많이 벌어왔다든지 말을 잘 듣는다든지 남자가 요리를 한다든지 이뻐 보이잖아. 또 이럴 때는 또 미워 보일 때가 있고 그래서 사는 거지. 그런데 마음이 좁아질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워 보일 때는 정말 존재 자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인간의 마음을 다른 말로 기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분과 마음은 애매모호해요. 또 감정과도 좀 느낌이 좀 이상해요. 감정은 이모셔널이고 기분은 필링이지만은 개념이 비슷해요. 감정이 기분을 만들고 기분이 감정을 만들거든. 그런데 요즘 새로 나온 책 중에 책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너무 와닿는 얘기해서 그래요. 그 중국의 심리 상담 플랫폼, 이게 레몬 심리라는, 이게 사람이 아니라 심리 상담 플랫폼이에요. 아주 유명하답니다. 중국인들한테. 거기서 나온 책인데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여러분, 기분은 어때요? 기분은 늘 왔다 갔다 해. 아무것도 아닌 자극에도 기분은 왔다 갔다 해. 어떤 경우는 아무 자극도 없는데도 기분이 나빠졌다 좋아졌다 해. 그런데 만약에 태도가 그런다면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같이 살기 힘들죠. 그러니까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걸 조절된 기분, 조절된 감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제라고 말하면 좀 강압적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조절한다 해서 조절된 감정, 이게 바로 태도다. 이 태도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태도를 우리는 영어로 attitude 이렇게 말하잖아요. attitude. 발음되죠? 괜찮죠? 그 앞에다 PM을 붙이면은 그 유명한 PMA, Positive Mental Attitude가 되는 거예요. 긍정적 사고방식.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운이 들어온다. 어떻게 운이 들어오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지금부터 사다리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되니까 하죠. 그런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자, 성공할 수도 있지만 또 실패할 수도 있어.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되니까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또다시 성공, 실패가. 이 과정을 계속 밟아가는 것. 이거를 제가 옛날에 처음에 썼던 책에서 성공의 사다리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성공의 사다리를 탄 사람들은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NMA, Negative Mental Attitude, 즉 부정적인 사고방식,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예 안 해. 아예 안 하는데 어떻게 성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예 안 하는데.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훨씬 성공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간단한 사다리를 가지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긍정적인 사람이, 여러분 모두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죠? 네. 긍정적인 사람은 행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왜 긍정적인 사람이 행복한지를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심리학계에서 행복을 딱 한마디로 정의해라. 한마디로.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생각이 다 다르지만, 그런데 그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어디서 오느냐? 긍정적 심리에서 온다.
그럼 긍정적 심리는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50%가 유전이에요. 유전. 여러분 유전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놀라운 유산을 받고 온 거예요. 놀라운 유산. 엄청난 유산을 부모로부터 받은 거죠. 그리고 환경이 10%예요. 환경이 좋다 안 좋다 이러는데, 그리고 마지막 40%가 노력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운을 만들어보고 운 있는 사람이 되자, 한번 바꿔보자 하는 것은 바로 이 40% 노력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행동을 바꾸자고 했는데, 지금 우리 여러분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 여러분은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가 볼 때는 무섭게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무섭게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제 아내하고 날마다 같이 사는 부부란 말이에요. 그럴 때도 불구하고 표정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나는 제 아내만 그런 줄 알았어. 그리고 내가 한번 조용히 말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쳐다보냐, 무섭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저는 얼굴만 무서운 게 아니라 목소리도 무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는 무서운 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표정은 항상 상대를 쳐다볼 때는 웃어야 돼요. 항상. 웃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으로 가야 돼요. 안 봐야 돼. 안 봐야 돼. 안 봐야 돼. 제가 그래서 늘 말하는 게, 여러분 지금 집에서 식탁 배치를, 남편하고 같이 식사할 때 마주보고 식사하세요? 옆에 앉아 식사하세요? 마주보고. 아주 위험한 짓거리입니다. 마주보고 식사하다가 싸운 적이 한두 번입니까? 마주보면은, 다시 말합니다, 이게 훈련되지 않는 표정으로 마주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뇌 속의 본능 속에 마주보는 공간은 적대적인 공간, 긴장의 공간으로 박혀 있어요. 본능 속에. 그러니까 마주보다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상대가 쳐다보는 게 나는 아닌데, 상대는 아닌데, 내가 볼 때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 내가 기분이 좀 나쁠 때가, 상대가 당신 표정이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그냥 하면 되는데 말을 빨리 한다든지 말을 크게, 당신 표정이 왜 그래요? 이러면 되는데, 표정이 왜 그래?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표정이 왜 그래? 그럼 나도 바로 말해. 왜? 왜? 또 시비냐? 바로 나와, 바로. 여러분 이성은 절대 이렇게 안 싸워. 이성은요, 당신 요즘 어려운 일이 많구나, 표정이 좀 그러네. 그럼 내가 내 표정이 그랬나? 미안해. 이거 영화에도 없어요, 이런 거는. 이런 놈은 영화도 없다니까. 인간은 이성보다 감정이 5배 힘이 세고 5배 정보를 빨리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감정적으로, 이 감정적으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응한다. 반응한다. 탁 치면 탁 치는 게, 반응하는 게, 이게 반응하는 거. 옛날에 그 메시가 한번 퇴장당할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막 달려가는데 뒤에서 와가지고 저기를 잡으니까 바로 쳐버린 거예요. 이건 생각하고 친 게예요, 반응이에요? 반응이에요, 반응.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퇴장당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한참. 인간은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표정이 좀 왜 이래? 이 말을 좀 크게 한다든지 하면은, 표정이 왜 이래? 이러면 기분이 좋을 때는 나은데 기분 나쁠 때는 왜? 왜 또 표정 가지고 시비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저쪽에서 이성적으로 미안해. 시비로 생각했구나. 나 그냥 당신 표정이 좀 그래서 그랬는데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여자가 있을까요? 나는 한 여자하고 살았지만 아직 본 적이 없어. 만약에 이런 여자가 있다면 바꿀 가능성이, 아니 의향이 있어. 진짜 가능하다면 바로 이렇게 말하면, 저 순간 내가 그렇게 말하면 여자는 바로 어떻게 말해요? 바로 반응해. 또 바로 반응해. 말도 못하냐? 그런 말도 못해? 여러분 그러다가 싸우게 된다. 그러다가 그렇게 싸운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만 싸운가? 우리 뇌 속에 내 남편에 대해서 기분 나쁜 게 한두 가지인가 지금?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내 뇌 속에서 기억이 되살아나. 기억은 복사가 아니라 창조예요. 언제든지 작은 끄트머리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내 무기로 만들어. 내 무기로. 그래가지고 바로 기억을, 여러분 과거를 가지고 따지는 놈은 국가 간에도 전쟁밖에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일본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거 자칫 오해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 때부터 보세요. 국가 간에도 과거를 계속 얘기하면 전쟁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개인 간에도, 부부 간에도 과거를 얘기하면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과거는 전부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기억돼 있어요. 일본 놈들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기억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기억돼 있어요. 물론 잘잘못은 확실하지만. 그래서 부부 사이에 대화하다가 과거를 끄집어내가지고 바로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만 가지고 그러냐? 너 어제도 그랬어. 그럼 여자는 뭐 과거 없습니까? 너는 작년에도 그랬다고. 그럼 이제 과거가 오래된 과거일수록 더 이게 정확하지가 않거든. 그런데 끄집어내가지고 막 무기로 만들면은 소총 들고 싸우다가 기관총 들고 싸우다 나중에는 핵무기 들고 막 대들기 시작을 해. 그러다가 너도 모르는,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제정신 아닌 상태가 돼버려요. 여러분, 제정신 아니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성이 벗겨진 거예요. 이성이 벗겨지면 감정과 본능만 남아. 감정과 본능은 동물이에요. 동물만 남아요. 그래 부부 싸움이 아닌 동물 싸움이 돼요. 동물 싸움은 별말 다 해요. 그러다가 제 아내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네 아버지도 그랬다고. 네 아버지도, 부모까지 가요. 부모. 네 아버지도. 그런데 어떤 경우는 네 아버지를 열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네 애비도 그랬다고. 네 애비라고 하는 그 순간 애비 하나 가지고 그 이혼까지 가는 거야. 이혼까지.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게 마주보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마주볼 때는 앞으로 여기 이제 뭐 누가 나오시든 얘기할 때는 웬만하면 입을 좀 열고 이렇게 들어줘야 빨리 끝나요. 빨리 끝나. 마주보는 공간은 무슨 공간이다? 네. 긴장의 공간, 적대적 공간이다. 옆에 있는 공간은 친밀의 공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객을 만나면은 이렇게 앉아서 서로 마주보고 끄덕끄덕 웃다가 틈만 나면은 고객님 잠깐만요. 바로 옆에 가야 돼.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차량세를 내놓고 지금 보험 가입을 해라. 그러면 이쪽에서 가입해, 안 해, 지금 해, 나중에 생각해보고 자꾸 본능이 그래. 본능이 이성보다 힘이 센 본능이 그래. 이성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은 감정이 반발해요. 그런데 이렇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 가입을 하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목표가 같아져요. 여러분, 고객과 동반자가 되세요. 뒤에 있는 공간은 공포의 공간이에요. 아내가 집에서 요리하고 있는데 퇴근한 놈이 뒤에서 얼쩡거리다가 오늘 요리 뭐냐고 물어보다가 몇 시에 밥 먹냐고 물어보다가 얻어 터진 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놈들이 몰랐어요. 친밀의 공간은 바로 옆으로 가야 된다는 걸. 옆에 가서 양파를 까든지 얼른 옷 갈아입고 아니면 안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서 얼쩡거리다가 열받아 있는 아내가, 여러분 그럴 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옆으로 간다. 고객 옆으로 간다. 아주 대단히 유용한 기술입니다.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고객 옆으로 간다. 그럼 고객의 오른쪽으로 내가 가야겠습니까? 고객의 왼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오른쪽 귀로 들어간 정보는 왼쪽 뇌에서 작동을 해요. 왼쪽 뇌에서 이성적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이거 가입할 만하네,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를 잘 꼬시는 분들은요, 보이지 않게 여자하고 웬만해서 마주보지 않습니다. 늘 팔짱 끼고 다니고, 그리고 안 되면은 지금 말한 대로 늘 오른쪽에 서서 다니고, 안 되는 놈들이 꼭 왼쪽에 서요. 그리고 마주보고 인상도 안 좋은 놈이 마주보고 있다가 끝내고. 제가 그걸 젊었을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몰랐다니까. 나중에 배웠다니까. 그 젊은 남자들이 아주 플레이보이 기질이 있는 놈들이 특징이 뭐냐? 특징이 여자 만나면 꼭 데리고 가는 곳이 있잖아요. 어두운 곳. 어두운 곳에 가면은 눈동자가 열려. 눈이 커져. 반가운 사람 보면 눈이 적어져요? 커져요? 커져. 나 여러분 반갑기 때문에 눈이 커진 거예요. 이게 최대 영향입니다. 이 최대 영향. 더 안 커져. 여러분, 그래서 약간 어두운 곳에서 마지막 체결 단계, 결정 단계는요,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아주 햇볕 쨍쨍 나는 곳에서, 아주 환한 곳에서 여러분 마지막 결정작용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약간 어두운 곳.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옛날에 영화관으로 데려갔어요. 영화관에 가면 어두워서 눈동자가 커져요. 눈동자가 커지면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면 상대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영화관은 마주봐요? 아니면 옆에 앉아요? 대답하는 사람들은 마주보고 영화 봐요? 네? 마주보고 영화 보는 놈이 없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맞아. 지금 말한 대로 마음이 열려. 옆에 앉아.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같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같이 공감을 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팝콘을 2개 사야겠습니까? 하나 사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 사야 돼. 그런데 어떤 놈은 돈 자랑하려고 2개 사. 2개 사면 결정작용이 없어진다니까. 하나 사가지고 너 하나 나 하나 먹다가 손이 부딪힐 거 아니에요.
아니, 안 해봤어도 상상을 할 수 있잖아, 상상을. 손이 부딪혀. 처음 손이 부딪히면 깜짝 놀라서 뺄 수 있지만은 점점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자꾸만 보고 싶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이터치예요. 제 연구소 이름이 하이터치 경영연구원인데, 하이터치, 하이테크를 앞선다. 그래서 비욘드 하이테크, 하이터치 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접촉을 해야 돼. 여러분,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봐야 돼. 자꾸 보면 정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 직장에서 정이 드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송혁이하고 그 다음이 문제지만은. 그래서 지금 얘기를 내가 나름대로 사례를 잘못 들었다 생각하고 참 멈춰 있었는데, 이래서 아무튼 어찌됐든 둘이 결혼했잖아요. 자꾸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왜 집에서 남편하고 그렇게 같이 있는데도 정이 안 드냐? 매력이 없으니까 그래, 매력이. 왜 매력이 없냐? 아까 말한 대로 밖에 나갈 때는 헤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것이 깨끗해. 정리가 됐어. 집에서는 머리는 머리대로 아주 부시시하고, 어떤 여자는 또 일요일날 세수도 안 하고 있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나도 이거 벗어야 되고 한번 생각을 해요. 옷도 밖에 나갈 때는 막 명품 옷을 입느니 막 깨끗한 옷을 입으려고 애를 쓰는데, 집에서는 입었던 옷을 계속 입어. 막 트레이닝 여기 나오는 거 그걸 편하다고 계속 입어.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지루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직장에서라든지 아까 뭐 저기 송혜교, 송중기처럼 이렇게 만날 때는 매력을 뽐내면서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고객 만날 때 트레이닝 입고 가요? 머리 흔들고 가요? 최대한 단정하게 꾸미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날수록 좋은 거예요. 만날수록. 놀라운 세상의 원리.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래서 옛날에 농촌 출신이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옛날에 일 잘한 부지런한 농부들은 아무 일이 없는데 논에 가. 아침에 일어나면 부지런히 논에 가고 밭에 가. 아무 일이 없는데 가서 잡초 하나라도 뽑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작물이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간을 또 한 3분, 4분 넘기고 말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모두가 자신감 가지고 기업해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